김대리가 점심시간에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작년 이맘때 방산주를 사라는 제 말을 흘려들었거든요. 당시 김대리는 무기는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주가도 끝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죠. 하지만 지금 김대리의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방산주 수익률이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김대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계좌가 놓치고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의 공포는 누군가의 기회가 됩니다.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이제 미국산 패트리어트만이 아닙니다. 96%라는 경이로운 요격률을 기록한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부심, 청궁2입니다. 중동 왕실이 왜 이 미사일에 열광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를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소련에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액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국가 붕괴 직전에 대혼란 상태였습니다. 생필품이 없어 시민들이 빵 한 조각을 사려고 수백 미터 줄을 섰습니다.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확률이 0%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바로 불금 사업입니다. 돈이 없는 러시아가 무기와 기술로 빚을 갚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러시아가 꽁꽁 숨겨뒀던 보물들을 받아옵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서방 국가들은 경악했습니다. 공산권의 핵심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사일 요격의 핵심인 S-350 계열의 설계도와 원천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14억 7천만 달러라는 죽은 돈을 미래의 종잣돈으로 바꾼 희대의 거래였습니다. 지금 수조 원의 수주 대박은 바로 이때 뿌린 씨앗에서 시작된 겁니다. 청궁2의 핵심 기술은 히트2킬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아오는 적의 총알을 우리 총알로 직접 맞히는 겁니다. 폭발 파편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직접 충돌해서 박살을 냅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일종의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한번 놓쳐도 다음 층에서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청궁2는 이 다층 방어 체계의 허리를 담당합니다. 가장 요격 빈도가 높은 구간을 책임지는 중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96%입니다. UAE 실전 기록에서 증명된 원샷 원킬의 확률입니다. 경쟁 모델인 미국 패트리어트는 보통 2발을 쏩니다.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청궁은 한 발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궁2는 미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팩3는 한 발에 약 60억 원입니다. 반면 청궁2는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무려 4분의 1 가격입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드론이나 저가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가성비는 곧 생존입니다. 6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로 1억 원짜리 드론을 잡는 건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길입니다. 청궁2는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시장 규모를 정확한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에 UAE가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2024년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4조 2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9월 이라크까지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주에 합류했습니다. 중동의 돈줄인 오일머니가 썰물처럼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거대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밸류체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 아주 중요한 리스크가 하나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과 하나 간의 납품가 갈등입니다. 미사일 몸체는 LIG가 만들고 레이더와 발사대는 하나가 만듭니다. 그동안 서로의 마진과 구성품 가격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기업 간의 이권이 걸린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정부의 중재와 양측의 전략적 합의로 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었습니다. 이제 집안 싸움은 끝났습니다. 오직 수출과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름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청궁2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 높은 하늘을 지키는 LSAM이 나옵니다. 청궁이 고도 40km 이하를 책임진다면 LSAM은 40km에서 60km 사이의 상층 방어를 담당합니다.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드, LSAM, 청궁, 패트리어트로 이어지는 철벽 방어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층 방어 체계를 우리 기술로 직접 구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곧 우리의 수익률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종교적, 종파적 갈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 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방공망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위기가 일상이 된 곳에서 청궁2 같은 가성비 무기는 영구적인 수요를 가집니다.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도 끝난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의 K방산 열풍은 운이 아닙니다. 1991년 소련 붕괴의 혼란 속에서 얻어낸 기술이 30년 만에 꽃을 피운 겁니다. 중동의 끊이지 않는 갈등은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투자자에게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96%의 요격률과 4분의 1 가격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인 성장의 초입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